그냥 마음 가는 대로 이야기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늘 시를 쓰신 분이 옆에 앉아 계셔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지체, 정진홍. 깔끔한 숙녀의 원피스도 앉았다 일어나면 주름이 잡혀도 펼 수 있는데 그늘에 앉아있던 마음의 주름은 무엇으로 펼 수 있을까? 맞지 않은 신발은 오래 신을 수 없을 때 바꿔 신으면 그만일 텐데 맞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싫어하는 음식은 안 먹으면 그뿐인데 매일 보는 맛없고 실증나는 사람은 손절매할 수도 없고 어떻게 멀리 단절할 수 있을까? 키는 성장을 멈추었고 줄어들고 있으나 머리카락은 햇빛도 못 보고 물도 주지 않았는데 잘도 자란다. 밴댕이 같은 마음은 왜 이리 자라나지 않는 것일까? 네. 오늘 가장 시입니다. 최근에 이제 가끔 시쓰기에서 쓴 시 중에 하나 골랐어요. 아, 저는 시를 쓰고 있다는 건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가끔 시쓰기에서 퍼다가 이제 이건 시집이 나온 것도 수록된 건 아니고 네, 저번에 예전에는 한 반 정도는 시집에 있는 거 아니면 이제 제가 이제 요즘 쓴 거 그런 주로 중심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시를 이렇게 하는데 제 것도 한번 소개했는데 약간 이게 어떤 물음을 줬어요. 제가 의문 나는 것을 제가 그걸 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칠레 파블로 네루다처럼 어떤 질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그러니까 약간 건방진 행위죠. 이제 독자들한테 질문을 줘가지고 생각하게끔 하도록 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마음에 대한 부분들에 제가 관심이 엄청 많거든요. 항상 마음에 대한 그 공부도 했었고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 내가 상하지 않고 나도 상하지 않고 상대도 다치지 않고 마음을 잘 좀 건강하게 갈 수 있을까 이런 물음들을 계속 이제 시로 쓰긴 한데 굉장히 이게 이 시로 쓰는 거랑 또 현장에서 마음의 관리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이 지체라는 게 이제 마음이 다 막 빠르게 가잖아요.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은 다 어떤 일들은 우리가 육신의 일들은 우리가 지금 일들은 다 빠르게 하는데 마음이 미처 못 쫓아가요. 우리가 그것을 들여다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전혀 또 생각을 못 쫓아가기 뿐만 아니라 지체가 된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상대의 마음이 다쳤을까?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정서적인 사람인데 거기까지 생각 안 해요. 그냥. 내 마음이 다친 거에만 신경 쓰죠. 드러난 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조차도 생각은 안 해요 또. 아, 그래요? 네. 그냥 현상에만 현상에만 집중한다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 싸움에 분하고 막 이런 것만 이제 감정에만 이제 휘둘러 당하는 거죠. 근데 왜 내가 이런 감정에 내가 왜 침잠에 있고 이런 감정에 화가 날까 이런 걸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안 해요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왜 안 하냐면 복잡해요. 그래서 감정을 자기가 그 감정에 화가 나는 지점을 알아내기까지는 저는 시를 쓰면서 그걸 알아내거든요. 어쨌거나. 네. 알아내는데 그렇죠. 예. 알아내는데 내가 알아냈다고 이걸 상대한테 난 이런 감정이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는 게 십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계속 생각하고 반추해서 나온 그 결론이기 때문에 거기 과정을 모르잖아요. 네. 그런 생각 왜 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마음의 지체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의 답은 뭡니까? 뭘로 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그늘에 앉아있던 마음의 주름은 무엇으로 펼 수 있겠습니까? 독자들이 이제 그거는 해결해야죠, 이제. 그럼 선생님은 뭘로 피십니까? 그늘에 앉아있던 마음의 주름을 무엇으로 펼 수 있을까?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저는 따뜻한 물을 마시려고 합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마음의 주름이 약간 가신 느낌이 있어요. 그 잠이야 저는 이제 약간 불면증에 가끔 시달리는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잠이 안 오면 나와가지고 찬물을 마시지 말고 우유를 데워서 먹든지 따뜻한 물을 전자레인지에 한 1분 정도 돌려가지고 따뜻하게 가지고 마시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이게 생각들이 가라앉는데요. 네, 진짜로 마음이 펴지는 거예요. 네, 진짜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에는 그 몸과 연관관계가 항상 있기 때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가 복잡하다 그래도 뭐 어떤 따뜻한 물이나 시원한 물을 마시면 이게 우리가 열 받으면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잖아요. 찬물 떠와 그러면 찬물 가져와 그러잖아요. 그 열이 받으면 찬물 먹으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몸에다 찬물을 부으면 정신적으로 화가 난 게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마음을 펴주네요. 열도 식혀주고 네. 예, 주름도 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가까이 드시고 대표 먹을지 아니면 짜게 먹을지 늘 결정하셔가지고 늘 이렇게 드시는 생활을 습관화 하루에 1.5리터씩 예, 평균 그 성인 남성은 2.8리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심하게 마음을 다쳤을 때는 심하게 마음을 다쳤거나 싸워가지고 다쳤거나 이러면 무슨 그게 뭐가 중요? 피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피신하지 말고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제가 쓰는 방법은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화해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해결되는 거지. 그래야 주름 펴지는구나. 그거를 주름을 나만 가가지고 나만의 알고 있는 아지트나 뭐 카페 가가지고 커피 마신다고 막 이게 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잔상은 계속 남기 때문에 이 잔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서로 합의하에 그런 것들이 그날 당장 저는 이제 해 지기 전에 네. 다 일몰 전에 다 해결하자. 일몰 전에 저번에도 해결하자. 지난주인가 네. 이번 주인가 지난주인가 하고 한번 싸웠는데 그 9시에 싸웠어요. 9시 싸웠는데 싸운 분은 와이프겠네요. 9시 싸웠는데 10시에 이제 11시 정도 해결이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해결되셨어요? 그게 그 마음을 품고 자면 또 그분은 잘 자는데 내가 못 잘 것 같아.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다 얘기를 했죠. 내가 다 잘못했다고. 내가 다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가 잘못해서 이렇게 물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했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어떻게요? 딱딱 조목조목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됐고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잘못했어. 선생님, 딱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선생님처럼 해주는 남자 별로 없어요. 그냥 미안하다고 하지 내가 뭐 때문에 너한테 이렇게 해서 미안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잘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조차도 그렇게 안 하기도 하고 선생님 너무 자상하신 거예요.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으로 우리가 방송 안 보니까 안 보니까 마음대로 해야지. 안 보니까? 안 봐요. 그냥. 처음으로 1시간 넘게 울었어요. 그냥 혼자. 혼자서? 선생님이요? 아니야. 부인이? 네. 처음으로 이렇게 1시간 넘게 1시간 넘게 울었어요. 아무 말이나 이게 소용이 없어. 말을 하니까 더 우는 거야. 막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더 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이제 가끔 시쓰기에 써 있으니까 뒤져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안 되겠더라. 울게 놔두다가 나중에 이제 물 한 잔 공법을 또 써가지고 따뜻한 물을 갖다가 따뜻한 물이니까 한 잔 먹어. 그러니까 진정이 되잖아요. 이게 따뜻한 물을 갖다 준다는 게 먹어가지고 진정되는 것도 있지만 남편이 따뜻한 물을 떠왔다. 그런 상징성이 있잖아요. 먹고 진정을 해. 내가 얘기를 해줄게. 그래서 나만 얘기했어요. 계속. 어쨌든 마음이 풀리셨어요? 네, 어쨌든 거기서 느낀 거는 뭐냐면, 저는 항상 우리 와이프가 이제 갱년기 지나고 남성성이 와가지고 항상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역전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랬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은 이렇게 하다 보니, 그날은 그렇게 울 일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우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결심을 했어요. 말로 내가 막 뭐라 그런 거에 내가 트라우마가 있어. 내가 말로 이렇게 세게 한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자제를 하고 그냥 수긍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도 늘 그랬지만 그냥 수긍을 하고 내가 져줘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너무 나는 그냥 체념하는데 체념. 그래, 나라도 나를 풀어야지. 나 혼자 계속 갖고 있지 말자. 그러면서 그냥 내가
내가 그냥 물 마시는데 내가 스스로 치료법 잘해 네, 저는 왔는데 제가 잘해 했는데 우리 왔는데 선생님은 더 잘할게 이렇게 하면 약간 어폐가 있어요. 우리 와이프도 알아요. 그렇게는 안 되니까 어폐가 돼요. 그냥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왜 그랬는지 알았으니까 내가 그 약간 나는 나의 주장을 한 거죠. 이제 나도 이제 예전에 주장을 안 했는데 나도 이제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니까 주장을 하고 싶었고 몇 번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약간 데미지가 조금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데미지가 컸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니까 우리 와이프는 놀란 거예요. 그냥. 안 하던 사람이 하니까 막. 예. 이런 불만이 있었나? 근데 나는 그게 이제 막 한강 갈 때도 맨날 1시간 20분 얘기를 하는데 근원적인 건들진 않죠. 서로 아킬레스건은. 근데 얘기를 나도 그런 상태라는 거는 알길 원했어요. 나도. 근데 그게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상태나 이런 거는 나만 아는 게 낫다. 그냥. 그 이해를 구할 필요 없다. 왜 욕심이야? 이해를 구할 필요 없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마음을 아는 거고 그런 시간이 약간 울기는 하지만 그 존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게 너무 선생님. 힘들어. 나는 견디기가 힘들어. 잠깐 2시간이라고 했잖아요. 한 3시간, 4시간에 걸쳐서 벌어진 일인데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진해진다 그래야 되나? 알게 되는 거니까 그것도 선생님이 감당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전략은 항상 그런 걸로 예전에 했던 전략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네. 내 마음을. 저희가 얘기하는 중에 우리 선생님들이 들어오셨는데 아마 조인준 선생님은 우리 정진호 선생님을 아주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가끔씩 쓰기 보고 있어서 다 아신다네요. 그래요? 저 보고 있어요. 그렇게 써 있으시니까. 아닌 건데.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 보고 계신 건가? 네, 오늘 보고 있다가. 네, 그리고 우리 나비님 반갑습니다. 불면증 있으시다고요? 아까 뭐라 그랬죠? 선생님 불면증 있으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약을 드세요. 네. 그리고 사룰방송님이구나. 사룰방송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좀 모르시는 이름의 선생님들이 들어오셨군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마음의 지체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제가 사실은 이 글이 길어서 2장에 나눠서 하려다가 1장에 나눠서 했더니 약간 보여지는 게 이렇게 겹쳐가지고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요게 1년, 2년, 3년 요 옆에 키는 성장을 멈췄고가 4연이고요. 밑에 5연이 밴댕이 같은 마음은 왜 일이 자라나지 않을까가 5연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선생님의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이 세 번째가 되게 싫어하는 음식은 안 먹으면 그뿐인데 매일 보는 맛없고 실증나는 사람은 손절미할 수도 없고 어떻게 멀리 단절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좀 매일 보는데 맛없고 실증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직장 다닐 때도 맨날 보는데 나랑 너무 안 맞아. 그래서 내가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꼭 있어. 그런데 그 사람하고 내가 그냥 말 안 섞고 밥 같이 안 먹고 뭐 그러면 되긴 하는데 그러면 너무 그 사람이 인식이 돼.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더 인식이 돼요. 그 사람하고 말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뾰루퉁해 있고 그런 내가 인식이 되고 그 모습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게 행복하지도 않고 별로 그 순간 즐겁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단절하고 막 이렇게 막 싫어하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어. 이게 진짜 힘들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저한테는 되게 와닿았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남편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개인 사업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볼 일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서 다행이에요. 전 단절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라 그리고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막 손절하고 싶고 되게 뭐 싫어하는 사람은 아닌데
싫어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제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스스로 손절했어요. 그냥 제가. 저는 스스로? 제가 안 하면 연락을 안 하니까. 그냥 예. 그냥 한 30년 넘은 친구인데 그 네, 친구를 생각하면서 쓰신 거예요? 비슷하게 쓴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스스로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친구 그 아버님 돌아가신 그 대천까지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내 마지막 친구의 그거라 생각해가지고 친구 한 명이랑 같이 가가지고 하고 이제 연락은 받아주는데 이제 만나는 건 이제 하지 않는다. 자제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쭉 30 몇 년간 이렇게 한 거 보니까 그냥 그 친구는 나를 필요로 할 때만 나를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약하잖아요. 약한 게 아니라 잘 이제 공감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는 내가 보기엔 다른 친구가 없어요. 우리 선생님밖에 친구가 동아리 없는데. 있을 때도 나밖에 없었어. 내가 회장할 때 이제 총무 시켰는데 다른 애들은 걔랑 되게 접근하는 걸 싫어했어. 자기만 알아가지고. 근데 나는 이제 공감을 해주니까 이제 친구라고 생각하고 걔 머리도 되게 잘 돌아가고 되게 똑똑하고 막 그런 친구인데. 그런 친구인데 근데 그게 이제 진정한 친구인가 이런 예전에 고등학교 때 그 친구도 생각나고 그 친구는 어떻게 손절했냐면 마지막 자기가 결혼식 할 때 나한테 연락을 했더라고. 그래도 이 인생에 있어가지고 중학교 동창인데 인생에 있어가지고 그 친구는 대학교 입학했을 때 S대 서강대인가 어디 들어갔었거든. 무슨 머리가 엄청 좋았어 그 친구도. 했는데 나랑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이제 군대 갈 때 나한테 연락을 했어요. 군대 갈 때. 대학교 이제 나오고 군대 갈 때 자기가 가는데 그때 이제 나도 이제 대학생이었죠. 자기가 여자친구랑 헤어지는데 여자친구한테 뭐 자기가 뭐 갖고 있는 선물을 받았는데 그걸 나보고 돌려주라고 막 이렇게 뭐 부탁을 하더라고. 여자친구도 없었는데 그런 거 해주고 나 군대 간다고 그래서 잘 갔다 와라. 그리고 이제 결혼할 때 나한테 연락을 한 거야. 자 결혼하니까 와라. 결혼하니까? 목화 예식장인가 어디서 결혼하니까 와라 영등포. 가서 얼굴 보고 그다음부터 연락을 안 했어. 딱 끊어졌어. 손절이 자동으로 된 거죠. 그렇죠. 자기 아무래도 필요에 의해서만 나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가 다니는 공간이잖아요. 내가 뭐 회사를 다닌다든지 아니면 학교를 다닌다든지 이럴 때 내가 만나는 사람하고 내가 계속 관계를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혹은 내가 어느 시기에 만났던 사람을 그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가져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은 그 대학교 때의 친구의 관계를 그 이후에도 계속 가져가신 거예요. 그 친구를 이렇게 진짜로 마음을 대해주신 거지. 되게 관계에 관심이 많고 그걸 많이 생각하는 분이에요. 우리 시인 선생님이. 그래서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친구가 맨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만 우리 선생님 부르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하다가 이제 나는 너랑 연락을 끊겠노라 마음으로 그 친구한테 말하지도 않았을 것 마음으로 같아. 결정했죠. 네, 그래서 연락도 안 오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단절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쓰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그 밴댕이 같은 마음은 왜 이리도 자라지 않는 것일까? 우리 마음이 되게 밴댕이 같죠, 여러분. 어떤 순간에 내가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수영장을 제가 요즘에 다니는데 수영장에서 사실은 제가 한 4개월, 2개월 쉰 거 빼고 한 4개월을 다녔어요. 네,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안 친해졌어. 내가 원래 이제 어디 가면은 사람들하고 그래도 한 달은 내가 좀 약간
낯설어하는 게 있어서 사람들한테 말 안 하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얼굴 트고 이러면 제가 막 말도 잘 걸고 이제 말도 하고 막 이런데 수영장에서 안 그랬어요. 그냥 인사만 하고 수영만 했어. 인사만 하고 수영만 했는데 수영장에 가서 그 사람들이 막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것만 봐도 좋더라고요. 내가 그 속에 막 들어가가지고 나도 막 대화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수영장 가서 아침에 이렇게 수영을 하고 그 사람들이 같이 웃고 이렇게 막 하는 그 모습만 봐도 난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거를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 6명 정도가 이제 그 상급반으로 올라갔어요. 초급반에서. 저는 아직 초급반이거든요. 올라가면서 어르신이 한 명 있는데 그 어르신도 같이 올라간 거예요. 중급반에 올라가는데 하여튼 그 어르신하고 내가 관계가 약간 어색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별일도 아닌데 그 장 있잖아요. 수영장에 가면 이 옷장이 있는데 라카가 있는데 라카 바로 자기 옆 근처에 내가 라카 그걸 받았더니 키를 받아서 이제 거기서 이제 놓고 하니까 나한테 여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저 앞쪽에 있는 번호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여기 복잡하니까 저기서 근데 그게 하루 종일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그분은 그냥 삶에 사무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냥. 그쵸, 사무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 그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걸 그렇죠. 복잡하니까 나한테 얘기한 거지. 근데 속으로 생각하면서 또 그런 거 자체가 싫은 거야. 그래서 이 밴댕이 같은 소갈딱지 있잖아요. 그게 싫은 내가 더 싫은 거예요. 나 이렇게 밴댕이 같이 저거 한마디에 내가 이거 몇 번 동안 생각하고 내가 집에 와서도 생각하고 이걸 왜 생각하고 있어. 이런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잘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 하나만 해도 내가 싫은 말을 한마디만 해도 내가 하는 것 중에 내가 불편한 거 하나만 해도 그게 인정이 안 되고 나는 계속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내 마음, 이 밴댕이 같은 마음. 거리두기를 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왜 그게 싫은가 하면 이제 국장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싫은가 말은 정당하고 말은 딱 맞는 얘기인데 근데 내가 삶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 같은 경우 저희는 약간 무례하지 않게 예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항상 배려하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네. 그런 대화를 하다가 어떤 다른 공간에 가가지고 자기 말만 딱 하는 사람을 만나면 승이 나요, 승이. 나도 화가 나요. 밴댕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 관계가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뭔가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7, 80 많아요. 그런 사람. 어디 공공기관 갔어도 뭐 한마디, 사더라도 하나 고맙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해주실래요? 이렇게, 그 서비스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대해야지 이 사람 거기서 그냥 종업원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기만 얘기해요. 우린 거기에 화가 나는 거지, 저 사람이 인간성이 이런 게 아니라,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우리 같이 여리든 사람들은 뭐 하나를 이동할 때도 항상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맞아. 이렇게 해주셨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맞아요. 의향을 구하면 안 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네. 해주지.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인간의 사는 관계에 있어 한글의 언어지. 한글의 언어가 자기 사무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하고 그게 아주 쿨한 것처럼 아주 이건 안 좋은 마음의 행동이라 생각해요. 그렇죠. 하여튼 그랬어요. 저 밴댕이 같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말하는 게 맞네요. 네. 자기 말만 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정말 화가 난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도 내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얼마 전에 했거든요. 그건 거리두기 하면 돼요, 그냥. 거리두기 할까요? 다른 사람이 얘기했다. 그냥 저 사람이 그냥 얘기했다. 근데 그게 훈련이 근데 왜 그러냐면 계속 비슷한 삶의 패턴을 가다가 그런 게 만나면 화가 나는 이유가 그런 잘 안 없어져요. 근데 그 화에 대해서 그냥
난 쿨하지 않다 그런 마음 들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냥 그 화를 인정하면 돼요. 저 사람이 좀 더 정중하게 했으면 내가 좋았을 텐데. 좋을 때. 그렇게 나는 그렇게 강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삶을. 그 어르신도 삶을 살 때 어르신들은 여러 가지 패턴의 어르신 상대 많이 하니까 수강생 중에 엄청난 패턴이 많아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래서 아시는구나. 정중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택도 없이 막 근데 저는 이제 되게 시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은 되게 다 정중해요. 시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정중하고 네. 되게 나에 대해서 나이 차이가 막 이렇게 나도 굉장히 선생님으로 인정해주고 무엇을 하든지 막 그래서 다 선생님으로 인정해서 저 가도 막 음식점 가도 막 먼저 선생님 드시라고 막 주고 막 거북했는데 근데 나중에 그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이 나를 그래도 존중하고 있고 내가 존중해 주니까 네. 존중해 주니까 이러는구나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라는 게 그렇죠. 내가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분들도 내가 선생님들도 제가 뭐 시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잘 모르지만 네.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이고 막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인간관계가 여연이니까 그분들 중에 더 저를 이제 따르고 이런 사람들은 더 잘해주고 싶죠. 저는 당연히.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마음의 지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봤고요. 우리 선생님 읽어주시고 네. 그 다음 시로 넘어가도록 이거는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해도 다 해야 돼.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맞아요. 또 마음의 계절이라는 시도 되게 좋은 게 있어요. 1집에 나온 시집에. 본인 시 중에 네, 마음의 네, 계절이라는 좋은 시랍니다. 네. 그 시도 그 시는 용산구청 홍보지에도 나와가지고 5만 원 벌었던 시기 때문에 네. 마음의 지체 정진홍 깔끔한 숙녀의 원피스도 앉았다 일어나면 주름이 잡혀도 펼 수 있는데 그늘에 앉아있던 마음의 주름은 무엇으로 펼 수 있을까? 맞지 않는 신발은 오래 신을 수 없을 때 바꿔 신으면 그만일 텐데 맞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싫어하는 음식은 안 먹으면 그뿐인데 매일 보고 맛없고 실증나는 사람은 손절매할 수도 없고 어떻게 멀리 단절할 수 있을까? 키는 성장을 멈추었고 줄어들고 있으나 머리카락은 햇빛도 못 보고 물도 주지 않는데 잘도 자란다. 밴댕이 같은 마음은 왜 이리 자라나지 않는 것일까? 밴댕이 같은 마음아 자라라. 네,